국내 경제의 진단과 진로를 놓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지만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책 당국은 물론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경제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손성원 석좌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더 리더 오늘은 손성원 교수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짚어보고 성장 정체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 해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손성원 교수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예. 아침 저녁 비행기로 와가지고 예. 이틀 있고 이제 또 내일 돌아가게 됩니다. 강연 일정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게 이제 어머님이 계시니까 어머님도 좀 뵙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왔다 빨리 가게 됩니다. 예. 세계적인 경제학자 모신 김에 이제 하나하나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최소한 위기 탈출을 하느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총론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후진국들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 브레이크들이 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경제들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advanced nations,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선진국들이 이제 더 아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경제를 보면은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컴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조금 더 잘하고 후진국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못하는 조금 상황이 바뀌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또 미국에 사시고 또 오래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한번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상으로는 뭐 호전되고 있다, 좋아진다,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보이는 건지. 아직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건지 한번 미국 경제 먼저 짚어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회복을 한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내가 옛날에 백악관에서 근무할 때는 그때 이제 잠재 성장률을 내가 이제 잡 중에 하나였는데 계산하는 게 그때는 이제 미국에 한 3.5% 1년에 된다고. 근데 이제는 이게 2.5나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될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기대감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겨울에는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웠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뭐 거의 없었는데 이제 날씨가 좀 더 좋아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이제 픽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 경제는 그래도 조금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13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올렸는데 금년은 이제 세금을 이제 올리지 않고 있고 그게 이제 한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제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조업을 인건비 줄이려고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오히려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값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요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기계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꼭 중국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 General Electric도 보면 옛날에 이제 water heater 그걸 보면 이제 그것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가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들이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값싸게 이제 생산력도 높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또 이제 미국 경제에서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스. 그렇죠. 셰일 가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총 생산을 보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제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무역 수지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에너지라는 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스 값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1,000 cubic feet, 1000 cubic feet에 한 4불 정도 하거든요. 그게 일본이나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16불, 17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GM에서는 4불을 내고 있는데 머세데스 벤츠 거기서는 16불, 18불을 내고 있으니까 코스트 어드밴티지. 코스트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또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에너지를 이제 중동에서 많이 수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수입을 하긴 하지만 많이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후가 나빠서 조금 더 이제 잘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재정 적자도 지금도 아직 많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좀 컨트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에너지 뭐 이제 뭐 하우싱 그런 것도 좀 뭐 괜찮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아마 2.5%에서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네,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조금 더 오히려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제조업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기계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서 그게 많이 돌아오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그렇게 과거만큼 도움은 안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까 이제 지경의 그 이제 워터 히터 그걸 만드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 기계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그게 조합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그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사실 초미의 이제 관심사는 그 FRB가 했던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 일종의 테이퍼링의 속도 또 그다음에 뭐 언제 금리를 다시 올릴 건지 사실은 이제 그 제넷 옐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기간 저금리 체제를 가겠다고 이렇게 시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여전히 FRB 내에서도 금리 인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FRB 내에서는 아마 내년 중순쯤 이자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들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둔화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인플레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디플레가 더 문제거든요. 유럽 보면은 지금 이제 디플레가 더 문제가 돼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게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인플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빨리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를 빨리 더 올렸다가는 오히려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경제를 조금 더 잘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나무아비 타블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자가 물론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야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죠. 이게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그게 왜 인플레가 안 되느냐. 근데 이제 경제학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그 유동성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속도,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velocity라고 하고 회전율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일본이나 그 이제 미국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게 경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회전율이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은 올라가지만 회전율이 줄어가기 때문에 경제 임팩은 그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이게 돈을 많이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금방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회전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회전율이 올라가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경제에 써야 되는데 쓰려면 경제 전망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경제를 잘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쓰시오. 인플레도 올라간다. 심리를 잡고 이게 심리를 옮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러면 회전율이 돌아가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앞으로 하여간 그 통화의 회전 속도를 이제 보면서 이제 민감하게 통화 정책 조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결국 이제 언젠가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나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또 빨려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한 번 세계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좀 이렇게 불안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네. 그렇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FRB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FRB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세계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세계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미국 경제도 나빠지니까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이자를 올리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올리지 이게 갑자기 많이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게 후진국만 나쁜 게 아니고 미국 경제도 나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넷 옐런 그 의장께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시간을 조금 이제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좀 예. 오래 걸려서 예. 이자를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항상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무엇을 예측을 하고 미리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렇게 뭐 많이 걱정을 해야 될 건 안 하고 생각합니다. 예.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이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만기를 보면은 한 뭐 2012년에는 그게 1.5%였는데 미국에서 그게 뭐 그건 이제 테이퍼링 한다 그래가지고 걱정들이 돼가지고 그건 뭐 3% 가까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새는 이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없는 걱정을 사서 할 수도 있죠. 좀 과민 반응, 오버리액션, 그렇죠. 오버리액션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저기 한국경제지금 이슈입니다만은 최근 뭐 이제 원화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특히 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서 워낙 강세가 되고 또 뭐 경상수지도 지금 커런트 어카운트도 상당히 지금 흑자가 크다 보니까 지금 강세되면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화오늘 전망이라든가 또 한국 기업들이나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지금 이제 원화는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기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생기고 또 이제 한국 경제가 물론 이제 뭐 세월호 때문에 조금 잠깐 침체가 됐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더 잘 될 거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 걱정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뭐 1020 단위에서 아마 900 단위로 990 단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경제 물론 이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 중에서는 이제 수출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국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많이 잘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경쟁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원화값이 더 비싸게 되면 이제 수출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재벌들은 이제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임팩이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이제 매출이 이제 많지 않고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까지 잘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내려가고 원값이 올라간다 하면 그 얘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수입품 값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수입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수입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문제가 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되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리얼 인컴 이런 쪽도 좀 그렇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경제학자로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다. 시장에서 결정하면 그게 that's right.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달러나 특히나 yen을 보면 그 시장 경제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는 그 양적 완화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제 yen 값을 내리는 게 그게 정책 목적 아닙니까? 미국도 꼭 뭐 이제 달러 값을 내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적 완화 때문에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수요 공급에서 값이 내려가기 많이 마련이거든요. 지금 그러게 되고 yen 값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아니 일본에서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네, 그러니까 시장 이제 개입하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자를 좀 더 내려야 되느냐, 양적 완화까지는 안 가지만 이자를 좀 내려야 돼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좀 늘리느냐, 이제 그런 디스커션도 지금 해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정책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말씀이 나왔는데 과거에 지금 이제 전임 총재가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지 않았느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신임 총재는 앞으로 상황에 대비해서 금리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큰 차원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되고 인플레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하고 또 유동성을 조금 더 느린다, 이자를 좀 내린다. 그게 한국 경제에 저는 큰 문제가 인플레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꼭 이게 이제 뭐 이자가 내리고 유동성을 내린 것도 그것도 뭐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그걸 보고 이제 open mouth policy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그 이제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 그 총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드라기 총재가 나와가지고 만일에 못 팔게 되면 우리가 ECB에서 뭘든지 다 사드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자가 다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반대를 사도 그 나라에서 돈을 못 내면은 그냥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에 팔면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버렸는데. 구두 개입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내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구두 개입, 그 오픈 마우스 파워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실지는 모르고 뭐 어떻게 내가 하시라 그를 뭐 쳐주도 못 됩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하고 오픈 마우스 파워시 구두 개입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 내리는 거하고 양적 완화 그거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시면 좋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ECB나 미국 FRB에 비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중앙은행 자체가 좀 시장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이 이제 국내에 좀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ECB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그 미팅이 끝나가지고 프레스 컨퍼런스 하고 일부러 인포메이션을 이제 자꾸 이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앨런 그린스팬 의장 때는 그분은 이제 별로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버냉키가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이제 시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미팅이 끝나고는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넷 옐런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넷 옐런 그분이 이제 그런 걸 다 구상해가지고 그걸 밀어가지고 이제 버냉키 의장이 실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국에서도 뭐 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다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무슨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경제에도 더 좋은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한국은행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사실 뭐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래서 약간 전년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 뭐 흐름처럼 보이지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소비나 투자 또 여전히 부진하고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경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뭐 올해와 내년을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좀 더 높겠죠. 작년은 이제 아주 나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정부에서 뭐 예산도 더 미리 빨리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나라 경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바다라고 보면은 한 나라는 그게 배 한 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배가 이제 출렁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지금 이제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예. 한국에 좀 영향이 있죠. 특히나 한국에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예, 높으니까 예. 세계 경제에서 얻는 영향이 이제 좋고 나쁘고 이제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수출이 생각보다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서도 이제 내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막고야 이제 경제 성장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소득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미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미국도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 가계는 가계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부채를 더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내수를 더 늘린다.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또 많이 이제 쓸 상황도 아닌 좀 적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도 이제 물론 이제 금년에는 뭐 작년보다 좀 더 낫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렇게 빨리 잘한다 그런 그 expectation은 없습니다. 네. 지금 하여간 그 한국 경제도 이제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또 어쩔 수 없는 이제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거지만 잠재 성장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 당장 효과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노동력이죠. 그런데 이제 노동력을 보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노동력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여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무슨 방침을 쓴다든지 또 기업들에서 여자들을 더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이제 프로모션을 시켜가지고 일들을 더 많이 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도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그렇게 많이 일들을 하신 편이 아닌데 일본 같은 데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여자분들을 더 이제 노동시장으로 이제 모시느냐. 가정일에 좀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migration이죠. 이제 immigration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그 노동력에 큰 문제가 딴 나라에 비해서 없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히스패닉 immigration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들 많이 들어오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하고 이제 immigration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캐피털이죠, 자본. 근데 이제 자본은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세이빙스를 해가지고 자본을 만들 수도 있는데 또 자본이라는 건 또 해외에서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다 보면은 뭐 200년, 300년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자본이 없으니까 그것을 유럽에서 다 빌렸거든요. 유럽에서 빌려다가 이제 경제 개발을 시켜가지고 경제 개발이 잘 되니까 그 돈으로 이제 빚도 갚아버리고 또 경제 성장률을 잘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 자본 그건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력을 어떻게 노동력 문제를 그걸 해결해야 잠재 성장률이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여간 뭐 경제 성장도 좀 정체되고 일자리도 조금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창조 경제라는 이제 어떤 그 국가 경제 전체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뭐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한국 경제와 기업이 좀 창조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좀 변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 경제가 뭐냐 하고 데피니션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중소기업 도와주는 것도 창조 경제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창조 경제는 저는 장거리로 이제 장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50년 동안은 우리가 뭐 조선 이제 IT 뭐 화학 자동차 그런 걸 잘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잘 됐고 이제 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은 그것만 가지고 잘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딴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창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창조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옳은 일인데 왜냐하면 이 다음 50년 동안 이제 어떻게 경제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그 창조 경제 때문에 내년 2년, 3년 동안에 뭐가 금방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조 경제만 믿고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이제 좀 이제 잘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그게 지금 굉장히 좋다. 그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보면은 이제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삼성이 셀폰 같은 걸 굉장히 이제 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매니팩처링에서 파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매니팩처링만 하지 말고 그걸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혈압부터 뭐 내 비만증까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솔루션을 주면은 그게 굉장히 더 이제 부가가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마진도 더 많고 이제 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가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뭐 창조 경제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금융에서도 이게 삼성이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는 이제 국내에서는 뭐 잘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가 경쟁들을 지금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그 이제 영어로 하면 fee income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이자 비이자 수익. 비이자 수익이죠. 그걸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들이 다 버는 게 아니고 외국은행들이 다 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제 비이자 수익을 한국은행들이 이제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도 딴 큰 은행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정말 이제 삼성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우리가 뭐 자부심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제 금융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저는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에서 이게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금융이라는 건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융에서도 창조 경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면 그동안 사실은 한국 경제에서 뭐 이제 은행 대형화 또는 뭐 금융 허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오물한 개구리 상태에 못 벗어나고 있고 뭐 내부 들여다보면 그냥 일종의 금융 정치 막 이런 게 복잡하고 지금 한국 금융권이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어떻게 어떻게 좀 변신해야 된다고 어떤 좀 정책적 변신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컴피티션을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컴피티션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앞으로 컴피티션이 계속 더 이제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한국 은행들도 이제 자진해서 이제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한국 내에서만 돈 벌어가지고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좀 큰 은행도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커가지고 가령 뭐 JP 모간하고 월스파고 그렇게 경쟁할 지금 뭐 은행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크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비이자 인컴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뭐 고용 창출도 많이 되게 되고 정말 이제 금융에서 삼성이 나오는 거가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또 보면 저는 이제 조그만 은행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가보면은 이제 대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지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있는 은행들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그 지방에서 조그만 은행들이 지방 사람들이 지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이제 SME 그 중소기업들을 잘 케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국식으로 큰 은행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적은 은행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은행들은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이제 뭐 파워스를 결정을 하면 따라야겠지만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구다 광주에다 뭐 광주은행 뭐 대구은행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런 은행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로컬 사람들이 그 은행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로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더 이게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큰 은행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큰 은행들은 이제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작은 은행들은 그 동네에서 만드는 은행들이니까 같이 자랐고 같이 학교 갔고 같이 알고 그러니까 더 잘 아니까 더 서포트를 더 잘 해내는 거죠. 그게 미국 방식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특히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근데 과연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봐야 되는 이슈인지 또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두 가지 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이제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꼭 뭐 성장만 하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분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도 더 매기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이거냐 저거냐 그게 아니고 그 밸런스라고 하면 두 가지 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강보험 같은 것도 뭐 미국도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보험이 없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는데 나 혼자만 잘 살면 그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더라도 건강보험을 이 사람들한테 주자.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이제 뭐 딴 문제도 많지만은 그 베이직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가끔 올 때마다 이제 뭐 이제 공원을 가끔 가보는데요. 공원에 가보면은 그냥 이제 그 노인들이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이제 점심 먹을 돈도 없으시다고 예. 그런 말도 듣고 그러는데 정말 한국같이 이제 뭐 1등국 경제적으로는 1등 국가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OECD 그 나라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복지에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배도 지금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 분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 해외 경제 이슈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미국의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것도 굉장히 핫 이슈지만 이제 중국 경제가 뭐 경착륙 하느냐, 연착륙 하느냐 여러 이슈들을 놓고 이제 중국 경제 이제 향방을 놓고 이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G2에서 이제 큰 나라로 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부실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 문제 같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중앙 정부에서 돈도 많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중국에서 많이 줄어가는데 옛날에는 뭐 어떤 분기에는 뭐 애뉴얼라이즈 해가지고 뭐 14%까지 올라오고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때 그 시대는 이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현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제 구조, 컴포지션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수출 뭐 설비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 많이 짓고 또 뭐 이제 수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pollution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강, 뭐 학교, 뭐 농촌 발전 뭐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은 조금 낮지만은 제 생각에는 퀄리티 그건 훨씬 더 양보다는 질로 이제 질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저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몇 해에는 뭐 11%, 12%, 13% 갔을 때는 나는 그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비정상, 했습니다. 예.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중국에도 좋고 제 생각에는 이제 세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소프트 랜딩으로 보시는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사실 많이들 걱정하고 있었어.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첫 번에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4년, 5년 전 얘기지만은 중국에서 그 지하철을 짓고 있는 도시가 88개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지하철을 짓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하려면 뭘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은행 가지고 정부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딴 걸 짓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야 갚을 텐데. 글쎄 말이죠. 그건 이제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요. 우선을 뭐 지어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이제 내가 이제 좋은 이제 포인트를 넣는다 그거죠. 근데 이제 중앙 정부들이 지방 정부들이 이제 빚이 부채가 너무 많은 게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동산 지금 버블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령 도시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도시들도 많이 생겼고, 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되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징, 샹하이 이런 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보통 서민들은 집을 살 뭐 염두가 생각도 못 하거든요. 저도 뭐 상해 가봤는데 오피스텔 렌탈 하는 것도 자기 월급의 거의 뭐 절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못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특히나 남자가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비싸버리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버블이 생겼고 어떤 때는 이제 집값들이 좀 내려가는 도시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간 이유가 이제 코스트가 이제 저렴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중국에도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유럽에서도 중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멕시코, 남미, 딴 나라로 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버블하고 이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하고 이제 지방 정부들이 이제 빚이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 같으면은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건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국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다 컨트롤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 돈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뭐 돈을 쓰면 되니까요. 2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제 리만 사태 가지고 뭐 터지고. 뭐 IMF 뭐 그런 게 생길 확률은 제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연착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또 하나 이제 아시아 그 국가들 관심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되게 세 가지 에로라고 해요. 화살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소비세 인상까지 다 가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큰 승부수를 걸어서 이게 사실 잘 되는 게 좋을 텐데 또 안 될 경우는 그것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아베노믹스 성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좀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경제 지표는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inflation expec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물가 기대 심리, 물가 기대 심리라고 그러죠. 그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디플레를 걱정할 때는 뭘 안 사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값이 내려가는데 뭐하러 지금 사야 그렇게들 생각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사기 시작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인플레 기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값도 올라갔고 그렇지만 이제 증권값은 많이 올라가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 총리는 이제 그걸 이제 화살을 세 개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화살은 이제 그 일본은행에서 돈 푸는 거죠. 돈 푸는 거죠. 근데 돈 푸는 게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꼭 돈만 풀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풀어가지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거 같이 단순한 게 없을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도 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책도 재정 적자도 좀 줄인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 조정, structural adjustment.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도 보면 여자들이 그 이제 레이버 마켓에 일들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인센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더 레이버 마켓에 더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한 가지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느 나라나 경제 이제 기울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고 뭐 한국도 그래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님께서 그걸 줄여야 한다 그런 옳은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보면 더 많아요 한국보다 그런 기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 기울을 줄여가지고 경제 이제 efficiency를 옮기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꼭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나 구조조정이 될 거라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양적 완화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지난 20년 동안 보면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뭐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이런 짓을 한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좀 두고 보자 그런 이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실제 성패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교수님 짚어주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좀 약간 개인적 질문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매년 선정하는 경제 전문가 순위에서 뭐 1위, 3위 굉장히 그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셔서 그 길까지 가기까지 상당히 그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시면 어떤 소회가 되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학자로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나보다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유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번 목표를 세우면은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컬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뭘 한번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꼭 달성을 해가지고 끝을 마친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제1등 뭐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좋은 것은 내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호랑이 담배 먹을 시대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이제 해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누가 이제 해외로 나가셨다 신문에 났어요. 이름이 몇 명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이름도 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랑이 담배 먹을 시대였는데 그때는 보면은 이제 한국 경제가 아주 이제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 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나빴는데 요새는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일본 일본 경제보다 더 크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내 개인으로서도 뭐 미국에서 뭐 잘했지만은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가 잘 되니까 그거로 굉장히 이제 긍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또 외국인으로서 이제 주류사회 이제 중심 무대까지 올라섰었는데 그런 뭐 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언어도 그렇고 또 뭐 아는 사람들도 별로 많이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으로 성공한다는 게 물론 이제 더 어렵다고 봐야죠. 해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걸 극복하고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일도 뭐 그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죠. 너는 이제 미국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더 잘 됐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으니까요. 앞으로 또 한국 경제에서 또 중책을 맡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경제정책 수립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경제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점들은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박근혜 정부한테 좀 조언해 주실 그 경험에 비춰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조언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제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이니까 대개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나라 경제들을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정부에서 무슨 기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이걸 한다, 저걸 한다. 가령 뭐 이제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럽니다.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문제가 경제 성장이든지 뭐 수출인지 완료든지 꼭 정부가 뭐 거기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 기율을 만들고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도 이게 소급장난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가 됐으니까 세계 이제 그 시장 경제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오히려 정부에서 간섭을 조금 이제 줄이고 environment를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내에만 아니고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제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번에도 이제 오셔서 짧게 계시다가 또 바로 또 미국으로 가시고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데요. 그 평상시 자기 관리나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우리 집에 다행히 이게 제 와이프하고 저 둘이 있는데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옆방 하나를 그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빠자마바람으로 예. 그 체육관으로 옆방이죠. 예.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샤워하고 출근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좀 몸이 이상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강 관리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네. 예. 그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이분이 내 정말 참 스승이다, 멘토다,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분 찝어주신다면 어떤 분을 찝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꼭 멘토라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국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이름은 이제 너터 교수가 있었어요. 너터,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돈도 없었고 이제 지금 뭐 피츠버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예. 플로리다에 있을 예. 때 그분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멘토였습니다. 이름이 예. 너터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인데 뭐 돈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뭘 할지도 모르니까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돈이 없으면 어쩔 때는 학비도 내주셨어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꼭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말 멘토로서는 굉장히 저는 럭키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예. 이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를 썼는데요. 예. 그 되게 한 이제 학기에 그 케이스를 한 뭐 12개, 13개 이렇게 쓰거든요. 예. 거기에서 어쩔 때는 한 4개를 내가 삼성을 씁니다. 삼성. 예, 삼성을요? 네, 삼성을. 네. 그러니까 삼성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 어그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에서 보면은 이제 회사로서 굉장히 배울 만한 회사고 특히 내가 그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보면은 이게 결정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예. 그 결정이 그 거의 100% 다 맞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저지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저지먼트가 굉장히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게 삼성을 만들었고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굉장히 딴 회사도 있지만 예. 삼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이게 한국에 대해서 이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예. 내가 교수로서 삼성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고 너들도 한국에 배워라. 그게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이제 지금 많은 학생들한테 롤모델이 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노력하면 그 이렇게 좋은 경제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그 경제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게 이제 그 일을 할 때 되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지표 가지고 뭐 이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전망을 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지난 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스파워 있을 때도 특히나 거기는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에서 뭐 자동차 공장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디트로이트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내가 사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인맥,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항상 그걸 많이 채용하겠거든요. 또 저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거기를 갔기 때문에 해외에도 이렇게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옛날에 월스파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일본에서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상황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 돌려서 하는 게 그렇죠. 그것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가진 거기서 나오는 힘이시군요. 그렇죠. 예. 좀 마무리 질문 한두 개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오시는 오피니언 리더급들에게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 경제 매우 어렵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잡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좌절과 뭐 이런 겪고 있는데 어린 나이 유학 가셔서도 미국 사회 주류까지 쭉 성장하신 그 경험에 비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또 조언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들 넥타이 매고 이제 뭐 드레스 입고 일 가려고 그러는데 꼭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성공이 꼭 뭐 관료가 돼가지고 뭐 재벌에 가서 일하는 게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인조하는 것을 정말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걸 잘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은행이나 정부기관, 뭐 재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뭐 딴 일자리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apprentice 그러니까 꼭 뭐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고 일 가는 거 그게 아니라도 히든 챔피언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딴 일도 많이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에도 좋고 이제 개인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이 이제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교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교육을 뭐 이제 영어를 배워야 한다, 뭐 수학을 배워야 한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걸 잘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일 좋은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거기에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이제 워커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하시는 거, 미래에 좀 더 이뤄보고 싶은 거, 꿈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굉장히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뭐 교수도 하지만 이제 사회이사도 뭐 여러 군데 하고 있고요. 또 뭐 정부기관대도 이제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굉장히 만족하게 저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향 생각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좀 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저는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이제 뭐 꼭 뭐 직장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더 자주 나올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걸 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세계적 경제학자인 손성원 교수님께서는 국내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가게 살림살이를 짜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손성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